코로나 비상인데 추태. 지금 온 국민이 방역에 힘써야 되는데 정말 눈살 찌푸러지는 추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확산세 계속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만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민 사회부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 기자.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이 신규 확진자 어느 정도는 좀 규모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총 288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 즉 국내 발생 인원이 276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12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당히 지역 발생 숫자가 많다는 점이 어제와도 동일하게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97명이었는데 이제 예. 그 최고치만큼은 그 기록을 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 3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그러게요.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짚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정 교수님, 지금 네. 보면은요, 날짜별로 이제 숫자가 나왔잖아요. 신규 확진자 수가 뭐 279명, 197명, 240명, 계속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데 사실 네. 지금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말 중대한 좀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이들 환자는요, 그 7월 말 8월 초부터 증가된 환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죠. 예. 특히 이제 이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바로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는 이제 8.15 집회 이후에 예. 불특정 다수가 많은 접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일주일이 되는 이번 주말 그리고 또 다른 일주일 그 2주일 동안의 환자 증가 추세가 8.15 이 집회 이후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느냐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서울 성북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 지금 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먼저 나왔던 이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에 따르면 당시 19일 18시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확진자 수가 630명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676명, 700명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렇군요. 많은 숫자고요. 예. 또 이 현재까지 이 사랑제일교회 실제 신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연락이 안 되는 인원도 한 7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의 신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이른바 N차 감염 사례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는 사람들로 찾는 사람들, 신도들이 사실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그 특성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이런 사실을 방증하듯이 이 교회를 방문했던 인원들이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가장 먼저 알려진 소식이 이 서울 상계고등학교에 있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고요. 네. 이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교사 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이 경기도 김포에서는 이 50대 남성이 직장 동료인 사랑제일교회의 신도였습니다. 이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이 돼서 추가 확진을 받는 사례가 또 있기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 소규모 교회에서 이제 목사 부부와 교인 등이 감염이 되는데 이 역시 이 교회에 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역시 N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면서 이게 입원 대기 중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전에 이 정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망자 한 명이 발생했는데 이게 입원 대기가 아닌 이송 절차 중에 사망이라고 질보는 지금 정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오전 11시 30분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망자 상태는 어제부터 악화가 된 상태였다고 하고요.
다만 이 질본에서는 병상 배정 문제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이 교회발 확산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검사받지 않는 교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조 기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저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서 교인의 숫자 예.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한 700명 정도가 지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현재까지 이 사랑 그 제일교회에서 검사를 받은 3,000명 정도 중에서 네네. 확진자 비율이 19.6%나 되고 있는 예. 상당히 높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예, 예. 네. 따라서 이들 검사를 받지 않은 700명들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700명 중에 20%, 네. 약 한 140명 정도가 추가 양성이 가능하다. 예, 예. 라는 그런 상당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따라서 이들 교회 교인들이나 이 교회를 방문했던 이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지 안 그렇다가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일부러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속보에 따르면 이미 사망자가 한 명이 발생을 했고 또 입원 대기가 아니라 이제 이송 절차 중에도 사망을 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된 이후에 병원에 이송되면서까지 사망한다면 좀 상태가 조금 이송 절차 중에 사망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 좀 상황이 급박하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검사를 좀 철저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이 확진자 중에서의 사망률, 소위 말하는 이제 치명률은 한 1.88% 정도로 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고연령층이라든지 예. 기저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명률이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따라서 이제 주변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이 코로나19 감염에 이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 성북구에서는 이 체육 입시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 발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체육 입시학원에서 수강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중에 17명은 지금 실기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도권 모든 국민들 지금 참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 기자, 지금 사랑제일교회만큼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관련 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확진자 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집회 당시에 참가했던 이 8월 15일 집회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네.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도 이 집회를 참석했던 인원들이 있고요. 아, 예, 또 예. 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발표했던 이 집회 참가자 중에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이다라는 내용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소개를 그렇죠. 해드렸었는데 이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이 방역 당국의 발표는 사실 이 우려를 조금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은 오늘 정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어제 10명에서 오늘은 53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33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이 확진자지만 이 나머지 20명 같은 경우는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한 인원이거든요. 예. 8월 15일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나왔던 이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부터 또 그와 관련되지 않은 확진자까지 또 다른 대규모 집단 감염을 낳을 수 있는 그 집회가 아니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우는 부분이어서 방역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실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좀 네. 다수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금 감염시키는 사례들이 속속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전국적으로 관광버스만 해도 79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예. 약 한 3,000명 정도의 추정되는 그런 숫자인데요. 예. 이들 이 참가자 중에서는 이제 부부가 예, 예. 감염이 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N차 감염이 시작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문제는 이 참여자들이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네. 일단은 주위에서 많은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예. 보건소나 또는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한 상태에서 예. 자가격리에 준하는 그런 이 행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사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지금 눈총을 받고 있다고요? 상당히 좀 답답한 사례들이 몇 가 소개되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보시는 남성이 바로 지난 18일 새벽에 파주에 있는 병원에서 탈출했던 그 확진자 남성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진 남성인데 저렇게 휴대전화를 빌려서 통화도 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 병원을 탈출해서는 도심을 활보하다가 25시간 만에 저렇게 서울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대신 저 카페 안엔 당시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 이 다른 손님들도 있었거든요. 이 남성이 25시간 만에 잡히는 동안 도대체 어디서 누굴 접촉했고 또 어떤 행적들을 갖고 있는지 아직 경찰이 추가 파악 중인데 이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혼란을 주는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다른 영상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영상인가요? 예, 보시는 지하철 영상인데 서울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예.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실 텐데 저 중에 이제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 중에 저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분이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경찰과 무언가를 두고 굉장히 좀 실랑이가 붙은 모습인 것 같은데 당시 촬영된 영상은 김문수 전 지사에 같이 동행했던 그 일행이 찍은 영상입니다. 네, 당시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로 와가지고 말이야. 너는 왜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연수돼. 강제가 아니라 왜 아까 가자고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 말이야. 너는 뭐라고 말이야. 이게 도움을 저희들한테 제가 도움 요청했는데 그거 하시면 없어요. 그거 아니지. 내가 왜 그거를 해.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했던 대한민국 경찰이 나는 건강까지 시켰어.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 오해는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나. 그런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지금 통화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아니 저는 언론이 아니에요. 뭐 양쪽의 얘기들, 뭐 김문수 전 지사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용들을 남기긴 했는데, 네, 그 네. 저 보이시는 저 여성분이 이제 김문수 전 지사와 같이 이제 지하철역에 있던 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가격리 대상인데 이 현장 이탈했던 부분이 확인돼서 이제 경찰이 함께 가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일행도 함께 동행해줄 것에 대해서 좀 동의를 구했던 절차가 있었던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김 전 지사는 왜 내가 같이 가야 되느냐, 왜 나를 경찰이 같이 연행하려고 하느냐라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역과는 상관없는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공분을 많이 분노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지사는 경찰의 행동이 굉장히 나에게 과했다. 우리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었느냐, 휴대폰 위치 추적은 왜 했느냐 등 이 경찰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부각하는 SNS 글을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예. 교수님, 네. 지금 김문수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 경찰이 좀 동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는 이게 김 전 지사 얘기처럼 건강 챙겨주는 게 아니고 네. 방역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그런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각별히 또 우리 사회 지도층들에 네.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그런 경찰의 협조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럴 때일수록 사회 지도자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노력에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17일이요? 네, 17일에서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무슨 진단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를 굉장히 좀 거부하고 또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지난 17일 이제 보건소 당국, 방역 당국 직원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부부를 이제 방역 조치하기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대신 이 부부가 찾아온 방역 당국 직원들에게 굉장히 좀 반발을 하면서 부인 되는 분께서는 이 방역 당국 직원의 몸을 만지면서 너희도 나와 접촉했으니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거다. 또 남편 되는 분께서는 주변에다가 이제 침을 뱉으면서 굉장히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런 난동을 부린 뒤에 실제로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뤄진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이런 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동들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건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저런 사례도 있다는데 저것도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라이브 방송하는 분이 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어떤 유튜버를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를 진료하는 방역 당국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증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예.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만약에 저런 경우에 어떤 급격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네네. 의료진들의 어떤 응급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반 시청자들에게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런 무분별한 그런 방송 공개 행위는 네네.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코로나19 지금 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방역에 협조하는 일,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일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